명태균과 김영선이 칠불사에서 천하람과 이준석을 만났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했죠.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계기로 만나게 됐는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당시에 이준석의 얘기를 듣고 이준석이 이거는 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게 별게 아닌데 왜 고민을 하지? 별게 아닌데 이준석이나 당내에서 왜 고민을 했을까? 뭔가가 있다 이거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한참 지났죠. 내용을 보면은 내용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는 게 매우 매우 뚜렷한데 근데 이준석은 나는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 또 부결해. 이준석이 머리로 기억이 안 난다 보니까 더 의심스러워. 오늘 어떻게 해서 칠부사까지 가서 이준석과 천하람을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번에 김상민이 나가는 거 도와주시면 제가 장관이나 공기업 하나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검사 공천 김영선이 도우면 김영선한테 장관이나 공기업 주겠다. 이런 말을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해가지고 김영선이 뚜껑이 열렸다는 거야. 영선 할매가 여기에 뚜껑이 열려서 아니 내가 5선인데 뭔 내가 김건희한테 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빡이 쳤다는 거야. 엄청 빡이 쳐가지고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이러고 당장 약 날 잡아! 이래가지고 칠불사에 가서 이준석 내한테 이 얘기를 다 들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적극적 개입을 했다라는 거 하나와 이준석 천하람은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들었는데도 모른 척했다는 게 두 개가 동시에 밝혀진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언론에다 대고 이 취재가 들어갔어. 이준석 너가 들었잖아 했더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 정치판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금 장면입니다. 내용 한번 보죠.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에게 김상민이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장관이나 공경 사장 자리 하나 주겠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김건희 여사와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이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얘를 좀 되게 해달라.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잖아. 이렇게 됐고 김명태균한테 이 얘기를 한 거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는 황금폰에 다 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기 전에 김영선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김건희 여사, 김영선 양쪽 모두에게 들었다. 나중에 칠불사 회동에서 김영선이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을 보여줘서 확인도 했다. 칠불사에서 누가 확인했겠어? 이준석과 천하람이 확인했다라는 거야. 김건희 여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영선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김영선이 김해 출마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 지역구를 바꾼 거예요, 김해로. 이후 같은 날 김 여사는 휴대전화를 통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영선에게 연락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 저기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거 이후에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하나 쓸게요. 이 통화를 김영선이 크게 분노하며 야! 김건희가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노? 내 죽을 힘을 다해 놓았는데 네 사람 공천 주려고 막 오선이 나를 제끼고 막 그게 네 사람 도라고 하니 막 내는 배도 없나 막 이러고 폭발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바로 김영선이 비례대표 1번으로 개혁신당에 가려고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명태균 역시 김건희와 김영선 양쪽의 전화통화 내용 텔레그램을 모두 전달받았다. 그리고 천하람, 이준석, 김영선, 명태균이 칠불사에서 이 사건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 천하람도 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이준석, 천하람도 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근데 이준석은 기억 안 나. 천하람은 말 안 해. 김영선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줬다. 이준석과 천하람에게. 김영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음 인물들과의 녹취 파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이거를 이준석과
천하람한테 들려주기까지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이 대충 우리가 인제 알 수 있었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어떤 다른 지역을 얘기를 했다까지는 좀 알려진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옮겼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과 천하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명태균 쪽이 얘기를 안 해 줬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 얘네들의 리액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이준석 천하람이 되게 행동이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이준석은 그 주장이 별게 없었다.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선의에 의한 조언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의에 의한 조언이고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였다면 왜 천하람이 다음 날에 김영선 쪽 애들과 같이 그 칠부사에 남아서 그걸 하고 있었냐. 무슨 기자회견문을 쓰고 있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준석이 별것도 아닌데 왜 당에 갖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김영선이 심지어는 김종인까지 만나서 그런 뭐 자기한테 1번 달라 마라 이런 얘기가 왜 계속됐었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이준석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정황상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준석 말대로 별게 아니었으면 이거는 그냥 단박에 끝나야 되는데 단박에 안 끝나고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의심을 산 거지. 근데 지금 이제서야 밝혀진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너 공기업 사장이라 장관 자리 줄 테니까 얘 도와라 라고 아주 대놓고 단순히 공천에만 개입한 게 아니라 인사까지 개입한 거잖아. 김건희 여사 맘대로 영부인이 공기업과 장관 자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를 딱 그렇게 드러냈다라는 건데 이걸 이준석과 천하람이 알고 입 다물었다라는 거야. 놀라운 대목이지 여기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른 척을 하고 있잖아.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당시에 의심했던 게 얘네들이 김 여사에 대한 이런 약점을 가지고 나중에 자신들이 거래를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만큼은 아니다면서 이준석이 굉장히 애매한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나는 명태균은 알기는 하는데 활용하진 않았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내가 의뢰하진 않았다. 그런데 나는 명태균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김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어떤 권력을 갖고 어디까지 인사 개입을 했는지까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이준석과 천하람 쪽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침묵했다라고 하는 구태성을 우리는 또 발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또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가 가냐. 김상민이 만약에 공천받았으면은 김건희에게 폭로하려 했다라는 개혁신당의 관계자 얘기가 나왔어. 이건 또 재밌는 얘기죠. 이거는 결국에는 알았다라는 걸 인정한 거야. 즉 오늘 폭로가 된 내용에 대해서 개혁신당 쪽의 관계자가 인정한 겁니다. 맞아. 우리 들었어. 우리 알고 있었어. 김건희가 공천 개입하고 인사 개입하는 발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고민한 거는 언제 폭로할지였는데 그 조건이 바로 김상민이 공천받으면 폭로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이게 뭘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아서 우리도 회견을 취소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김상민의 공천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지? 그래요.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잊어서 얘기하는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개혁신당 쪽에서 이런 걸 숨겨줬다는 게 전혀 개혁이 아니잖아. 개혁신당에서 준비했던 공천계 기자회견이 취소된 건 김 여사가 지원한 걸로 알려진 김상민의 공천이 취소됐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개혁신당 관계자 기억. 김상민이 공천받았으면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공천을 받지 못해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칠불사회동에 이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걸 들었다라는 건 인정되니까 정말 재밌게도 이 사람도 기억하는 걸 이준석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 하버드의 그 천재적인 머리에 이준석이 기억을 못한대. 그런데 여긴 또 기억시야. 기억나니? 준석아 기억나니? 이준석도 이러면 안 되죠. 예, 이준석도 좀 더 진솔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이 사실 좀 빼박 캔트가 또 돼버렸지. 얘는 기억씨는 기억하는데 이준석은 기억을 못하니 말이야.
그다음에 또 이제 명태균이 이준석과 대화한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이준석한테 문제가 생기면 김건희 사모님에게 연락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을 유일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준석한테 사전에 명태균이 얘기해 줬다라는 거야. 그래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윤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석한테도 김 여사랑 통화해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한테도 계속했다고 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승접대 의혹에 불거진 이준석 징계를 개시한 바로 다음 날에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윤석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 김건희의 영향력을 명태균이 강조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모님께 이야기해야 된다. 당선인은 정치적 기반이나 정부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버린다. 사모님이 당선인을 통해 윤핵관들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준석이 상처를 받으면 그만큼 당선인도 레임덕이 빨리 올 것. 그럼에도 이준석이가 지금 사모가 개입하여 뭐가 있겠어요? 라고 부정적 반응 보이자 내일 사모님하고 의논하고 연락 올리겠다. 당선인이 나서서 정리하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이준석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요런 걸 보면은 이준석이 명태균의 덕을 엄청나게 본 거네. 뭔가 딱 잘라내지를 못하고. 여튼 뭐 김건희 여사가 여기저기서 활용을 당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네. 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네. 김영선 의원이 그러면서 이제 비례대표 앞번호를 얘기한 건데 예. 그 얘기가 거의 일주일을 갔어요 그때. 개혁신당 내에서 바로 잘라내지 일주일을 못하고 갔어요. 일주일 가면 네. 그러니까 뭐 3월 1일 날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3번은 어떠냐 뭐 이렇게 또 물었던 적도 비례대표 있고. 3번. 3번 주는 건 어떠냐. 그러다가 하여튼 거의 일주일 만에 최종적으로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우리 집에 새벽에 찾아왔는데 안 되는 거로 얘기 끝냈으니까 그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마라. 김영선 비례대표 얘기.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을 갔다고 그 얘기가. 이준석이 이 7부 살 때 보도를 보면은 김영선 비례공천을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거부라고 이준석이 얘기했는데 위에서 김용남이 얘기한 건 아니죠. 일주일을 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주장과 김용남의 주장이 다른 거고 현실이 다른 거야. 왜냐면은 현장에서 거부했는데 김종인이 거부했다는 얘기는 뭐냐는 거야. 김종인은 한참 뒤에 김영선이 자기를 찾아봤길래 거기서 거절하고 그다음부터 확실하게 김영선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했는데 이준석의 말과 다르단 말이지. 현장에서 거부했는데 왜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냐. 또 제보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완결성이 뚜렷한 거 아니야. 이런 점이 지금 또 이준석한테는 꼬리로 지금 남게 생긴 거죠. 왜 모른 척을 했을까? 왜 저 내용에 대해서 이준석이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를 했을까? 마치 되게 급급하게 덮는 데만 급급해서 막 얘기하는데 나와 있는 정황은 저는 반대였기 때문에 미리부터 내가 이제 상세하게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날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느껴서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는데 이런 공천 문제가 실제로 안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되었다. 김영선의 3번 얘기도 있었고 일주일 동안 얘기했다가 종이날배가 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게 됐다 하면 될 거를 마치 그 자리에서 이게 별게 아니라서 거기서 그냥 다 끝내버린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거짓말이 탄로난 셈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무슨 뭐 저기 이재명처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궁색한 얘기가 나와버린다는 거거든. 아주 이게 구태적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 아마 내 생각에는 이준석이 그 김건희 건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지금 명태균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개를 폭로 밑밥을 다 깔고 있어요. 예,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다 배치해 갖고 이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근데 여기 걸려 있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그 외 뭐 엑세트라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 근데 제일 큰 거 이제 김건희 여사 먼저 이제 가시는 거 윤통법 이미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오세훈과 홍준표야. 이준석은 좀 그 밑 뒤고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 명태균이 니들 대선 나오면 고소한다. 뭐 민주당 사람인가? 야, 아니 왜 우리 쪽 아니 왜 이재명도 아니고 왜 우리를 고소해? 우리 쪽을?
아니 우리 대선 바쁘다고 명태균아 야 태균이 형 지금 제정신이야? 완전히 이재명한테 붙었다니까? 명태균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과 홍준표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치집에 잡는다며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과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정말. 오세훈과 홍준표가 자신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자 반박 메시지를 했는데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뭐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명태균 쪽 사람들은 핸드폰을 여러 개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데이터 중에 어떤 통화 내용이 나올지를 몰라. 너무 방대하거든. 근데 이게 오세훈과 홍준표와 직접 통화하거나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잖아. 대선 기간에 나오면 그럼 이렇게 터져.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대선 기간에는 사람들이 뭐 요만큼만 뭐가 꼬투리가 잡혔다 하면 난리가 나잖아. 요만큼만 나와도 그냥 죽어 그냥. 이 대선이 그런 거거든. 근데 이번 대선은 정말로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이재명이 2심 재판 유죄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이재명 넌 이제 내려와라 이거 까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명태균과의 이런 어떤 커넥션 거짓말 논란 나오면은 이재명의 이슈가 덮여진다는 문제가 생겨. 여기서부터 우리가 되게 불리해집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 거기다가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사법적 리스크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냐라고 믿고 야 그래도 우리는 총알이 있구만 했는데 이 양반들 날아가면은 안철수나 한동훈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약간 이게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면 고민이 되잖아. 만약에 경쟁력을 만들 거면 뭐 굳이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오세훈 홍준표를 뚫고 올라가서 경선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저 명태균의 요만한 녹취록이 민주당에 막 폭로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좌빨 언론 동원해가지고 막 오세훈이 거짓말했다. 이번 이슈가 그냥 우리 그냥 묻혀버리고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오세훈과 홍준표의 어떻게 보면 양심, 그 사람들의 진정한 어떤 위기 대응력, 어떤 그 사람들의 진실성이 우파의 운명이 걸렸어 지금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다른 후보한테 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 명태균 쪽 변호사들은 매우 자신만만해요. 심지어는 직접 봤다고 알고 있어 지금 변호사가. 들어보시죠. 국민께서 아마 어떤 게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실 건데 예.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황금폰에 예, 그 황금폰에. 대화를 나누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카톡입니까 예. 아니면 전화입니까? 카톡을 나눈 내용도 카톡이 있다? 존재하고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대구 시민인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이제 하시는지 잘 좀 이해가 그 변호사님들은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카톡 문자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자료를 보시면서? 예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내용입니까? 지금 공개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요? 왜 곤란하죠? 일단은 저희도 이제 전략이 그 부분은, 있으셔서? 예, 그 명태균 씨와 좀 얘기 나눠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예. 그 카톡 내용을 보셨다니까 여쭤보면 그거는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얘기한 카톡 내용이 맞습니까? 예.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내용. 예를 들어 내용을 예. 보면 충분히 이건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일단은 그 관련된 메시지 당사자가 예. 홍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거기 홍준표 이렇게 찍혀 있어 이름이? 카톡 예. 프로필에? 예. 그러면 그 시기는 혹시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23년 중순경으로만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이요? 예. 몇 월 중순인가요? 그럼 최근이네요? 일단은 그거까지만. 그 중순이면 한 6월? 7월? 3월? 일단은 23년 중순경으로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세훈 시장 측도 굉장히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금 예. 허위보도하는 언론사들도 지금 대응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 변호사님은 또 오세훈 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세훈 시장님과 관련된 예. 그 진술도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중국집, 예. 청국장집 네. 이런 부분들이 날짜가 정확하게 특정이 됩니다. 네 번 만났다고 우리 명태균 씨 측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날짜를 예. 어떻게 특정이 됩니까? 일단은 조사 캘린더나? 과정에서 예.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 후에 오세훈 시장이 언론 인터뷰 후에 청국장집에서 먹었다. 근데 그 언론 인터뷰가 정확히 어떤 언론사였는지가 일단은 특정이 됐고요. 아.
됐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오세훈 시장님께서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으신 게 아닌가. 일단은 뭐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고 그 사이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셨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합리적으로 피해 가실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지 아니하고 음. 두 번밖에 만난 적 없다. 돈 받은 적도 없다. 음. 이렇게 하셔서 좀 상황이 좀 꼬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난 진짜 돌아버릴 것 같네. 이게 이제 이렇게 진실 게임으로 가면은 명태균 쪽은 뭐 잃을 게 없잖아. 물론 이제 준표 형님이나 오세훈도 다 고발했어. 근데 고발했는데 이 명태균 쪽에서 뭐 이제 홍준표 후원자 형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좀 취하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왔다며.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에 하나 홍준표와 오세훈의 기억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대선 국면에 넘어갔을 때 쟤네들이 저 뭐 카톡 내용이나 통화 내용이 딱 나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홍준표와 오세훈이 거짓말했다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야. 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게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을 이 거짓말장이야 알면서 왜 모른다고 했냐 이 이재명아 너는 이제 뭐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이 거짓말장이야 우리가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그냥 거짓말한 게 딱 뽀록이 나버리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명태균 쪽이야 쟤네들이 구라를 쳐도 잃을 게 없어. 근데 이쪽은 완전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지름길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쪽이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뭐라고 해야지 빨리 기억을 더듬어서 빨리 완벽하게 저 명태균의 주장들이 틀렸다라는 거를 반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와야 돼. 지금 명태균 쪽에서는 아주 힌트를 여러 가지를 줬죠. 2023년 중순쯤에 홍준표와 명태균이 카톡을 나눴다. 대화 내용이 있다. 오세훈과는 직접 어느 식당에 있는지 위치까지 얘기했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 무슨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청국장 집에 갔고 어디 음식점 집을 디테일하게 음식점 집을 얘기하더라고. 그 식당 이름을 오늘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오세훈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식당 이름 그다음에 어느 식당인지 다 말하니까 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 홍준표는 언제 카톡을 내놓는다가 이렇게 디테일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러면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얘기한 쪽이 좀 유리하게 구도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다 이제 패널들이 질문하는 것도 야 너 이제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해 말이 돼? 이랬더니만 그날이 바로 명태균이 기자회견한 날 아니냐.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그 날짜가 딱 나오고 그 날짜에 식당 관계 딱 나온다. 이러니까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도 이미 조사가 나오고 얘네들도 그걸 가지고 앞으로 너희를 털어줄게라고 예고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쪽에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홍준표와 오세훈의 이 혓바닥에 우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지 지금. 설마 명태균한테 당해가지고 명태균한테도 진실 게임에서 밀려가지고 개망신을 당해버리면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 이게 조기 대선 구도로 가버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냐 아니냐는 거 이제 관심 바뀌고 이제 조기 대선에서 어떤 이슈로 이제 승부할 거냐가 남았는데 우리들이 조기 대선이 느린 상황에서 쟤네들이 먼저 작업을 친 거지. 작업을 치니까 명태균 쪽에서 나는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과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렇게까지 민주당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 이건 대놓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 또 민주당 쪽에서도 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뉴스타파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명태균에 관련된 것들 뭐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 얘네들이 다 계속 털고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 얘기보다는 오세훈과 홍준표에 지금 맞춰져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여기에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세훈 형님이나 준표 형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팍팍팍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제 준비해서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2023년에 통째로 홍준표는 카톡량 다 봐야 돼. 이 할아버지가 진짜 자기랑 자기 아들내미랑 다 해가지고 내 카톡을 누가 대신 썼을 수도 있잖아. 아들내미가 뭐 속일 수도 있고 하니까 통째로 다 해갖고 다 봐. 다 봐서 내가 명태균 명자가 들어간지 봐. 했는지 보시고 오세훈도 그놈의 청국장 영수증 다 봐. 나올 거 아니야. 쫙 다 봐가지고 야 내가 청국장 집 갔냐 이러고 싹 다 봐야 돼 지금. 그래서 자료를 다 준비해서 만났으면 지금이라도 네가 착각했다. 만나게 만났는데 그게 아니다 이러고 빨리 끊어야 돼 이거 지금. 이거 대선 때 가서 터뜨리면은 그냥 이거야 그냥 그 사소한 거짓말인데 대선 때면은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구워 먹자라고. 우리 60일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한 30일 날아간다니까. 지금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보여줄게. 이게 이제 명태균 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봐봐. 이 식당 유명해질 것 같은데. 송 셰프라는 집에서 오세훈 만났다. 야, 이 셰프집이래, 셰프. 송 셰프 집에서 오세훈 만났다. 당협 사무실 인근이다. 이러고 이제 아예 식당 이름과 장소를 떡하니 얘기해버리니까 아, 이거 완전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이거 세훈이 형님이 빨리 이 뒤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세훈이 거짓말하고 있다. 명태균과 오세훈은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4차례 만났다. 구체적인 장소를 거론하면서 4번 만난 점을 강조했다. 자, 오세훈이 당협 사무실 대각선 50m 되는 곳에 중국집이 하나 있다. 중국집 이름이 송 셰프인데 거기서 오세훈을 만났다. 여기가 첫 번째 만남. 그리고 그때 만나고 보니까 강철원 씨, 오세훈 비서실장도 뒤늦게 왔다. 그때 뭘 시켰는데 오세훈은 간장에 계란 반숙 전 단계 요리를 좋아하더라. 기본이 나오는데 2번을 시켰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네. 계란 반숙 맛있지. 간장에 계란 반숙 맛있지. 청국장집에서도 만났고 장어집에서도 만났다. 몇 시에 어디로 와라는 문자가 있는데 그게 송 셰프인지 정확하게 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장소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이 거짓말로 알고 있다. 예, 진짜 어렵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선거야, 이번이. 어려운 선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지금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어떤 정치적 심판 여론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사실 대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보다는 여당이 빨리 민생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어떤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청사진 또는 어떤 행동주의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덜 떨어진 놈이 오히려 무슨 기독교 기도회에 나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외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걸 건너뛸 수 있을까? 이 윤통이 진짜 탄핵이 되시면은 그 뒷수습이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지금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우파의 또 갈등 구도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당연히 뭐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애들과 야 이게 어떻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전응아 새끼야라는 쪽이 또 붙을 거 아니야. 이게 우파 내에서 똑같이 저런 전응아 새끼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냐. 저 새끼가 어떻게 우파냐 이러고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구도를 과연 60일 안에 완화를 시킬 수 있겠냐. 빨리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명태균 이슈들 뭐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거론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론전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겠냐? 또 더 올라가 보면 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기 대권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냐? 굉장히 지금 허들이 많죠. 이걸 못 넘으면 이거를 지금 남은 한 90일 정도? 90일 안에 못 넘으면 이재명과 개딸과 민주당의 190, 야당 합치면 190석이 넘잖아. 얘네들의 연대를 통해서 우파 진영은 끝없이 끝없는 특검과 끝없는 수사를 통해 작살이 날 겁니다. 거의 기반을 다 잃게 될 거란 말이지. 잠이 안 옵니다. 난 잠이 안 와. 부디 빨리 이런 문제는 좀 빨리 없어지기를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봐요. 그래야 대통령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라도 좀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반박을 좀 해주길 바라봅니다.